이게 미국이죠. 미국은 총 50개 주로 돼 있습니다. 맨 동부에 있는 주들 있지 않습니까? 동부에 있는 주부터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 서부로 팽창을 해가지고 지금의 미국이 탄생을 해요. 어마무시하게 큰 나라입니다. 얼마나 큰 나라냐면 뉴욕에서 LA까지 인천공항 출발해서 싱가포르 정도까지의 거리예요. 이게 한 나라예요. 한 나라에 그 시간대가 여러 개가 있어요. 시간대가 여러 개가 있고. 저 옆에 캘리포니아 보이죠? 서쪽에. 캘리포니아가 대한민국 땅덩어리의 4배예요. 그러니까 한반도의 2배죠. 엄청나게 큰 나라입니다. 퀴즈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답 맞춰보세요. 북미 대륙에 식민지를 건설한 최초의 유럽인은 1620년 매사추세츠에 도착한 영국 청교도인 102명이다. 3초 드릴게요. 1, 2, 3. 정답은 아니에요. X입니다. 1607년에 제임스타운에 도착한 영국인들이 최초의 유럽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땅이에요. 미국인들도 그렇게 믿고 싶을 거예요. 1620년에 영국에서 종교 박해를 피해가지고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지금의 보스턴 지역에 도착을 한 이 청교도인들, 이 자기네들의 조상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미국의 흑역사예요. 흑역사. 미국 교과서에도 실리긴 실리지만 아주 간단하게 요약만 하고 넘어가는데 왜 그러냐면 당시 제임스타운에 도착을 했던 영국인들은 종교 박해를 피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야, 여기서 영국에서 살 바엔 저 배 타고 건너가가지고 우리 한번 새로운 땅 한번 개척해보자. 가자. 불황아, 실직자, 별 미래가 없는 분들, 죄수, 이 사람들은 종교 박해 피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온 거기 때문에 뭔가 해야 되잖아요. 뭐 했냐? 담배 농사했어. 담배 농사요. 당시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콜럼버스가 담배를 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씨를 갖고 와가지고 이제 유럽에 뿌려가지고 담배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때거든요. 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우리 선조들 말이야. 뭐 누구를 선조로 하지? 우리 백수 선생님들 담배 농사하신 그분들을 우리가 선조로 할까? 야 그거보다는 종교 박해 피해가지고 온 청교도들이 말이야 더 있어 보이잖아. 그거를 빡 부풀리고 그 앞에 온 그 담배 농사꾼 역사는 싹 줄여버리자 한 거예요. 요게 지금 청교도들이 이제 온 루트입니다. 영국 플리머스 항구에 출발해가지고 지금 그 보스턴 지역에 도착을 했는데 원래는 한참 밑에 동네에 오려고 했어요. 버지니아, 제임스타운 등등등에 했는데 내비가 고장이 났네. 그래, 도착해 보니까 자기의 목표 지점이 아니야. 이런 도착한 곳이 지금 보스턴 지역인데, 와, 보스턴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겨울 되면요 욕 나올 정도로 춥거든요. 굉장히 북쪽이에요, 보스턴이. 와, 하버드, MIT 이런 동네요. 이 청교도 분들이요 대책 없이 온 거예요. 근데 엉뚱하게 북쪽에 도착했네. 낚싯대 하나도 안 갖고 왔어요. 농사 지을 방법도 몰라요. 그래서 도착해가지고 하필이면 도착한 때가 또 겨울이에요. 떨고 있으니까 거기 보스턴 지역에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불쌍하니까요. 어디 뭐 얼굴 허여멀건 사람들이 와서 떨고 있으니 옥수수 재배법 있는 거 일단 먹을 거 나눠주고 단백질도 좀 먹으라고 북미가 원산지인 날지 못하는 커다란 새도 잡아서 먹으라고 주고 맞아요. 칠면조예요. 줘서 겨우 살아났어요. 청교도들이. 원주민들이 농사법을 이제 알려줘가지고 그 겨울 난 다음에 농사를 지어요. 수확을 해요. 옥수수 등등등등. 그 다음에 칠면조도 키워. 너무 고마워서 자기들이 청교도들이 수확한 옥수수 등등과 까불까불 칠면조 잡은 다음에 자기에게 농사법을 알려줬던 원주민들을 초대해서 성대하게 파티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기원이거든요. 여기까지는 좋아. 얼마나 아름다워요. 기브 앤 테이크. 은혜를 갚는다. 우리 청교도, 우리 선조들은 그런 사람이야. 까지만 얘기를 해, 미국에서는요. 근데 또 다른 흑역사를 얘기를 안 해요. 어떤 흑역사가 있냐면 어쨌든 청교도들 102명이 지금의 그 보스턴 지역에 정착을 했어요. 농사도 짓고 괜찮게 살아. 그 소문이 영국까지 들려요. 영국에서 사람들이 또 밀려오네, 보스턴 지역에. 그러니까 땅이 모자라죠. 사람들은 늘어나고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면 안 되는데 세월이 흘러서 한 10몇 년 후에 땅이 모자라니까 자기들에게 농사법을 알려줬던 그 원주민 지역을 침범에 들어가기 시작했네요. 아, excuse me. Give me your 땅. 이렇게 하면서. 당연히 원주민들과 마찰이 일어났겠죠. 결국에는 이 청교도 출신들이 학살을 해버려요. 자기들에게 농사법을 알려줬던 그 고마운 원주민들을 전쟁을 일으켜서 싹 다 학살을 해버려요. 요거는 또 숨겨요. 흑역사니까. 하여간 미국이 이렇게 처음 스타트를 했습니다. 제임스타운과 플리머스, 그러니까 지금은 보스턴 지역에서 도착을 했어요. 청교도 얘기를 드리는 김에 왜 청교도는 뭐하냐? 어떤 분들이냐? 왜 종교 탄압을 받았냐? 이분. 약간 야구 선수 이대호처럼 생기신 저분이 누구냐면 헨리 8세거든요. 영화로도 만들어진 아주 유명한 영국 왕이에요. 결혼을 했는데 이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카톨릭을 믿고 계시는 분 아시겠지만 카톨릭은 이혼 금지입니다. 그래서 이 헨리 8세가 아들을 못 낳으니까 왕비의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교황청에 전화를 한 거예요. 뚜루뚜루. 저기요, 나 헨리 8세인데 이혼 좀 시켜주시오. 교황은 웃기고 있네. 절대 안 된다 그래요. 그래? 그러면 나 오늘부터 카톨릭 안 할래. 하면서 카톨릭과 연을 끊어버려요, 이 아저씨가. 그러면서 자기 영국만의 교회를 만들어버려요. 영국 이 국교를요. 이른바 성공회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성공회가 나는 성공해야 돼!가 아니라 성스럽고 공정한 교회라고 해서 성공회인데 성공회를 만들고 나니까 그 당시 유럽에서는 종교개혁이 한참 일어났던 시기였거든요. 영국에 있던 이런 그 종교개혁가들이 우리 왕께서 카톨릭과 연을 끊으셨네? 우리도 종교개혁 시작할 것 같아. 야, 드디어 때가 왔다. 했는데 이 양반은요. 카톨릭과 연을 끊은 이유는 딱 하나라니까요. 이혼하려고. 그러니까 굳이 카톨릭 시스템을 바꿀 이유가 없어요. 수장만, 성공회, 영국 국교의 수장만 로마 교황에서 자기로 바뀐 거거든요. 나머지 시스템은 똑같아요. 종교개혁을 하려던 영국의 그 종교개혁가들이 실망을 한 거예요. 아니, 우리도 유럽 대륙과 같이 종교개혁 합시다. 했더니 이 헨리 8세가 야, 쟤네들 좀 조용히 좀 시키라고 탄압을 해요. 탄압을 해가지고 갈 데가 없는 종교개혁가들이 어차피 그러면 유럽으로 들어갈 바에는 신대륙으로 가가지고 우리 새로운 패러다이스를 만들자 해서 가장 극단적인 종교개혁가들이 배 타고 떠난 게 청교도들이에요. 이 아저씨 때문에 결국에는 뭐 나비 효과지만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이제 미국이 탄생하게 됐는데 이혼 문제 때문에 미국이 탄생했죠. 그래가지고 아까 보스턴과 뭐 제임스타운을 시작해가지고 이제 영국에서 꾸역꾸역 막 밀려가요, 사람들이. 그래서 초기에 쭉 대서양 연안에는 이제 13개의 그 식민지들이 건설이 되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맨 위에 있는 매사추세츠부터 맨 밑에 있는 조지아까지 이거는 한 나라라기보단 그냥 도착하는 대로 그 땅이 식민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계획적으로 식민지를 건설한 것이 아니라 그냥 중구난방적으로 그냥 건설이 된 거예요. 요 13개 초기의 식민지가요. 그 중에서 이제 모든 13개 주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제 펜실베니아 주가 어떻게 탄생을 했냐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윌리엄 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윌리엄 펜이 이제 퀘이커 교도였거든요. 퀘이커가 뭐냐? 퀘이크가 얼스퀘이크와 같이 흔들리다거든요. 굉장히 멋있는 종교예요. 저도 한번 무슨 종교를 한번 믿어봐라. 그럼 저도 퀘이커 교를 할 건데 멋있어요, 이게. 신과 인간 사이에 중간자가 필요 없다. 교회는 필요 없다예요. 내가 믿는 데가 다 교회다. 멋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권위를 다 무시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인간은 다 평등하다고 주장하는 게 퀘이커 교도들이에요. 그래서 왕도 필요 없다요. 다 평등한데. 그래서 퀘이커 교도들이요. 남북 전쟁 때 흑인 노예 해방할 때 굉장히 지대한 공헌을 했고 베트남 전 때 베트남 반전 운동도 이끌었던 것이 퀘이커 교도들이에요. 이 지금의 현재 펜실바니아에 도착을 했어요. 돈은 많았어. 아버지가 재벌이에요. 도착을 한 다음에 너무나 아름다운 동네에 도착을 한 거예요. 숲이 아름다워. 야, 여기에 나의 신세계를 만들겠다. 윌리엄 펜이. 이름을 짓자. 뭐라고 지을까? 나 윌리엄 펜의 숲이다 해요. 숲. 라틴어로 실바니아거든요. 그래서 윌리엄 펜의 숲이라고 해서 펜실바니아.
펜실베니아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펜실베니아가 미국의 주 중에 하나가 아니었어요. 윌리엄 펜은 펜실베니아를 만든 다음에 거의 독립국을 만듭니다. 퀘이커 교도만의 왕국을요. 독립국을 만들어요. 나중에 이제 미합중국이 되지만 이 펜실베니아 멋있어요, 여러분들. 자, 이제 뉴욕의 탄생을 한번 볼까요? 톰 행스가 나왔던 그 설리 허드슨 강의 기적 영화 보셨죠? 허드슨 강, 허드슨이라는 사람이 발견했기 때문에 허드슨 강이에요. 당시에 이제 네덜란드 출신의 탐험가가 영국 배를 타고 쭉 탐험을 해봅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기가. 이 강 이름 지어야 되는데 뭐라고 할까? 내가 먼저 발견했으니까 내 이름 짓자. 내 이름은 허드슨이다. 그래서 허드슨 강이 됐는데, 그러면 뉴욕, 원래는 뉴욕은 영국 땅이 아니었어요. 네덜란드 땅이었습니다. 네덜란드인들이 도착을 해가지고 지금의 맨하탄을 한 돈 3만 원의 원주민한테 사요. 맨하탄이 여러분들 거의 허드슨강 하구원, 대서양과 만나는 곳에 있는 섬이거든요. 그래서 이 섬을 우리가 개발을 하면은 내륙과 신대륙 내륙과 대서양을 있는 중개 무역지로 키울 수 있겠다라고 네덜란드인들이 생각을 했어요. 땅을 사야 되는데 원주민들이 벌써 여기 살고 있네? 이리 와 보라고. 이 섬 이름 뭐냐? What's the name of this island? 물론 네덜란드어로 했겠죠. 그랬더니 원주민들이 맨하탄 한 거예요. 이게 언덕이 있는 섬 또는 언덕이 있는 산이란 원주민들의 말이었거든요. 현재 기준으로 미화 30불 정도 주고 샀어요. 3만 원. 지금 3만 원이면 뉴욕에서 택시도 못 타요. 저도 타임머신 있으면 딱 돈 3만 원 들고 난 맨하탄 간다니까요. 나한테 팔아라고. 난 40불 줄게. 10불 더 줄게. 네덜란드인들이 건설했어요. 개발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뉴 암스테르담이라는 도시를 만듭니다. 네덜란드니까 암스테르담을. 광고를 또 많이 했어요. 네덜란드인들이 본국에. 자, 저기 대서양 건너에 맨하탄이라는 도시에 우리가 뉴 암스테르담을 만들었는데 아주 저렴한 가격에 저택을 여러분께 판매합니다. 오셔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선전을 해요. 그러면서 저택 그림도 보여주고. 그럼 네덜란드 본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야, 여기서 집 살려면 한 1억이 필요한데 지금 뉴 암스테르담 가니까 100만 원이면 된다고 하는데 안 갈 리가 없죠. 와, 몰려가가지고 정말로 엄청난 새로운 타운을 건설을 해요. 요거를 누가 눈독을 들였냐? 해적과 원주민과 영국이 눈독을 들였네요. 슬슬 맛을 봐요. 무려 도발을 한 거야. 도발을 해요.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덜란드인들이 맨하탄에 큰 나무로 정말 벽을 만들어요. 나무벽. 쫙 넘어오지 마. 넘어오지 마. 이게 바로 월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요 나무 목책을 만든 고터의 길을 만들어서 뭘 만들었냐? 나중에 월스트리트를 만들게 됩니다. 결국엔 정말 이 땅이 맨하탄이 마음에 들었던 뉴 암스테르담이 마음에 들었던 영국인들이 영란 전쟁이라는 걸 일으켜요. 영국과 란은 계란이냐가 아니라 네덜란드를 한자로 표기할 때는 화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영국과 화란이 벌인 전쟁이라고 해서 영란 전쟁인데 화란이 져요, 네덜란드가. 그래서 영국이 이 땅 뉴 암스테르담을 접수해요. 빵! 접수한 다음에 이름을 바꿔요. 뉴 암스테르담을 할 수가 없다. 암스테르담은 네덜란드니까 이름 바꾸자. 당시 영국 왕 동생 이름이 제임스였고 작위가 요크 공작이거든요. 요크 공. 우리 영국 본국의 실권자인 요크 공의 이름을 따서 이름 바꾸자. 뉴 암스테르담이 아니라 뉴 요크로 하자 해서 뉴욕이 탄생이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영국 땅이 된 거죠.